안녕하십니까. 조두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두순은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작년 말에 출소했는데 끔찍한 여아 성폭행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조두순은 올해 68세인데요. 19살 때부터 전과 18범으로 20여 년 동안을 교도소 생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함으로써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전과자의 생활에 접어든 것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범죄로 인해서 한 인생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그 부모와 이웃들은 지금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조두순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이 이제 출소하기 전부터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다시 재수감하라든지 또는 다른 조치로 사회와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았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로 그 지역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죠. 그런 흉악한 범죄자가 이웃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것이고 또 많은 여성이나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가 이제 정부로부터 받게 된 각종 복지 혜택이 연 120만을 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나서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던 날 수많은 언론과 또 유튜버들 또 많은 주민들이 이제 조두순에 대해서 아주 그 격한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불편해했던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만약에 사형을 받게 되면은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해줌으로써 그 분노에 어느 정도 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온 사회가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런 보상과 함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두순에 대한 이 사회 일각의 그러한 그 공격적인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좀 생각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조두순은 이제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안에서 12년 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물론 한 인생을 망가뜨린 거에 대한 도덕적인 그 책임이라든지 또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사회가 정한 법 체계와 또 사법 체계 안에서는 그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상 사적 보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두순이 아무리 미워도 또 아무리 내 이웃에 있는 것이 못마땅해도 그에게 보장된 시민 조두순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권리나 또 그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법과 행정으로 보장된 혜택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재소자 인권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동부구치소에서 있었던 그 코로나 확진자 1000여 명이 넘었잖아요. 재소자 인권은 도대체 뭔가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재소자라고 하면은 초범부터 중범까지 그리고 단기형 재소자부터 무기징역 또는 사형수까지 다 모여있는 걸 재소자라고 하죠. 그 재소자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하물며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는 인권이 없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지금 보호관찰관을 1대1로 감시하고 있고요.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의 모든 행동은 지금 관찰되고 있고 감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두순이 아무리 밉고 또 조두순이 옆에 있는 것이 참으로 불편하고 또 안타깝고 또 가족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지만 우리 사회의 법 체계상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조두순을 보호하는 법과 행정은요, 나중에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조두순을 위협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시민 저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뒤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 제재나 또는 여론에 의한 그런 이제 제2, 제3의 그런 압박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것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조두순 같은 중범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반인륜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붙이는 표현이고 또 반인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모습, 그것에 반하는 그것을 반인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릴 때에 그러므로 이 죄는 반인륜적이다라고 해서 중형을 이제 선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한 짓이 정말 나쁜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두순이 한 짓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격하게 분노하고 또 재수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돌이켜서 보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오히려 이 반인륜적인 것들을 두둔하고 반인륜적인 것들을 미화하고 오히려 법으로 그 반인륜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죠. 동성애는 인륜적이지가 않죠. 반인륜적이죠. 남자와 남자가 성적 관계를 맺고 또 결혼을 한다. 그리고 아이는 낳을 수 없으니까 입양을 한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 것입니까? 이게 바로 반인륜적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꺼낸다. 낙태 아닙니까? 낙태는 피치 못할 경우에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살인 행위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조두순에게 대해서 이제 힘도 하나도 없는 68세 노인에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은 뭔가 균형이 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와 행동의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법치 국가인데 최근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한 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가로막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다가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편이면은 법을 어겨도 오히려 보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두순을 이제 다시 재수감해라, 조두순에게 사적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은 사실상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조두순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조두순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법이 결국에는 나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편이 되어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에서 홍위병들이 문화혁명 그 시절에 10년 동안 이제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때로 몰려가서 사람들을 창피 주고 조롱하고 조리돌림하고 심지어는 이제 폭력으로 죽이기까지 했죠. 법도 필요 없었고 홍위병이 몰려가면 그것이 곧 법 집행 현장이 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민주적인 반인륜적인 행동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던 역사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두순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법치 사회 그리고 이제
성숙한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감정과 또 촛불만 들면 다 그것이 정의가 되는 그런 그 아노미 현상,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비민주적인 것들이 행해지는 그런 사회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해서 오늘은 조두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